봄 76 무한성과 영원성을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봄의 차이. 무한성과 영원성을 상상으로 설정하면 생각이 본유가 되어 감각이 죽어 지금 여기의 현상인 몸과 주변에 대한 감각을 할 수 없어 상신실명이 되어 동태 눈깔이 됩니다. 그러므로 몸과 주변에 대한 현상에 대한 감각의 대중이 잡힌 독수리의 눈이 된 다음이라야 영안이 떠져 무한성과 영원성이 보입니다.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봄과 동시에 제3은 영안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아야 본질과 현상이 맷돌 맞듯 딱 들어맞아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유한한 가운데 무한하고 무한한 가운데 유한하여 공간의 합일이 이루어집니다. 공간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그 공간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항상한 것으로 부서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 상상으로 설정한 무한성, 영원성, 본질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보고 상신실명한 가운데 지식으로 이것은 본래 존재한다고 말하면 망상이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변하지 않는 본질이 아닌 변하는 경계를 취한 것인지라 돈우돈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1등 0득이 되지 않아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함을 잃어버려 누리지 못합니다. 생각으로 무한성과 영원성을 상상하는 것과 감각으로 무한성과 영원성을 직접 보는 차이가 이와 같이 천지현격입니다. 봄 77 자기에 대한 사후적인 심판 대신 즉각 감각하여야 조건부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의 조건반사에 대하여 선악으로 심판하는 것은 또 다른 생각에 의한 조건부여입니다. 조건부여에 의한 조건반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중생의 업력입니다. 이러한 업장을 소멸하려면 오로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조건반사 반응에 대하여 심판하는 대신 환하게 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각 자체는 본래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인지라 조건반사로 일어나는 생각은 그림자인지라 비추기만 하면 소멸됩니다. 몸의 아픔에 대하여 싫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아픔을 감각하는 것이 아픔에 대한 치유이며 업장 소멸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의 에너지가 유한하고 시간적인 현상의 에너지와 연결되고 통할 때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몸은 시시각각으로 아프기 마련이고 그 아픔을 즉각 감각하면 그 아픔은 소멸되고 또 다른 아픔이 일어나면 또다시 감각하여 아픔의 현상은 무수히 일어나도 한 번도 일어난 바가 없게 됩니다. 번뇌가 무진하게 일어나도 번뇌를 감각하면 일어나도 깨끗이 닦임으로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또다시 번뇌가 일어났다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줄 감각하고 일어나면 일어난 줄 감각할 뿐입니다. 감각만 하면 그 어떤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한한 생각과 무한한 감각이 동시적이 될 때 제로가 됩니다. 생각과 감각이 통할 때 시간과 공간의 합일이고 현상과 본질의 합일이고 음량의 합일입니다. 봄 78 감각만이 진실입니다. 감각이라면 자기 몸을 감각하는 신경대통과 대상을 감각하는 오감이 있고 존재의 바탕과 근원을 깨닫는 영감이 있습니다. 진실로 존재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간과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신령스럽고 환한 광명을 봄이 존재의 바탕과 근원을 감각함이며 시시각각 모양과 색깔을 달리하면서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유한한 현상을 아울러 봄이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감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본질과 지금 여기의 현상은 감각입니다. 감각은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없는 일원성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진실입니다.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한 가운데 벌어지는 천변만화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고 변화가 되어도 시간이 가지 않고 변화가 없는 제자리를 열지 않습니다. 천변만화를 주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려도 그 결론을 비추면 그 결론은 와해되어 텅 빈 본질로 돌아가 조건부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건반사의 형태로 반응하는 에고는 일어나는 즉시 감각하면 에고가 살아나는 즉시 죽습니다. 에고가 죽은 자리에 무한하고 텅 빈 허공에 빛나는 광명이라는 본연의 자기 대하 범라가 나타나 진실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하여 조건반사적으로 소화가 만들어낸 오해와 갈등의 구렁텅이에 빠진 소화를 구제하면 다시금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한 평상심으로 돌아갑니다. 감각하지 못하여 생각이 작동하여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감각하면 생각이 사라져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과거가 현재에 끼어들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맞이합니다. 감각 개발이야말로 인간 개발의 길이고 진실의 길입니다. 봄 79 땅의 사람 하늘 사람. 땅에 사는 사람은 한번 밝았다가 한번 어두워지는 생각의 이원성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은 항상 환한 광명 속에 감각의 일원성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선악 시비로 다투어 싸움이 그치지 않고 하늘에 올라 사는 사람은 늘 환하여 평화롭게 삽니다. 좌뇌 본유 생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지구인이고 우뇌 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우주인입니다. 지구에서는 육안으로 하늘의 한 모퉁이 지구의 한 부분만 보고 하늘에 사는 사람은 영안으로 무한한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을 보는 가운데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을 함께 봅니다. 감각은 무한성이요 전체성이요 변하지 않는 항상 밝음입니다. 좌뇌본 생각 위주의 땅의 사람은 감각 역시 이원성으로 작용하여 몸을 감각하느라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 주변을 보느라면 몸이 감각되지 않고 눈으로 보면 귀가 들리지 않고 귀로 들으면 눈이 보이지 않는 감각의 분열, 감각의 부실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현상은 물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감각해봄에 책읽기 대장정에 돌입하여 만학천봉담례하고 산전수전 겪어 생각의 한계를 모조리 답파하는 가운데 생각의 한이 풀려 생각이 잠잠해지면서 감각에게 바통터치가 이루어져야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바뀝니다.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뀌어져야 진일보하여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됩니다. 봄 80 대인과 소인. 땅에 속한 사람은 소인이고 하늘에 사는 사람은 대인입니다. 소인은 자기의 몸을 자기로 알고 대인은 하늘을 자기로 합니다. 소인은 생각을 자기로 알고 대인은 감각을 자기로 합니다. 소인은 생각에 이끌려 살고 대인은 생각을 다스리며 삽니다. 대인은 전체성에 입각하여 생각을 구사하지만 소인은 부분성에 입각하여 생각에 놀아납니다. 대인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소인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대인의 심경은 항상 드넓고 밝아 상대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소통하여 사이가 좋지만 소인의 심경은 항상 비좁고 누워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여 오해하고 막히어 소통이 되지 않아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졌다 합니다. 소인과 대인의 차이점은
생각을 위주로 사느냐 감각을 위주로 사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소인은 소유의 기반을 둔 쾌락을 지향하고 대인은 존재의 기반을 둔 안락을 지향합니다. 소인은 철이 들지 않는 미숙한 사람이고 대인은 철이 든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유한한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한 하늘에 뜨고 지지 않는 광명 본태양을 깨달아 소인을 대인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소인인 나를 대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와서 먹이고 입히고 살려줍니다. 밥 한 술 먹으면 하늘이 되어 하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대인이 되어 전 인류를 대인으로 만들어 지구를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일에 신명을 바칩시다. 본 80일 책 읽기 낭독 과정이 감각개발의 핵심입니다. 수행이란 생각에 게을려 감각이 분열되고 부실함을 깨달아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함입니다. 낭독이란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귀로 자기의 낭독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으로 소리의 뜻을 이해하는 전 과정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낭독하면 감각이 분열되어 귀로 낭독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눈이 멀어 글자를 틀리게 읽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 그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에 본 생각 위주가 되어 감각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책 읽기 낭독입니다. 책을 낭독하다가 보면 생각이 끼어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분열, 생각과 감각의 분열을 치유하는 핵심이 책 읽기 낭독 과정입니다. 초심자는 물론이거니와 공부를 했다고 하는 분들도 봄나라 책 읽기 낭독 과정에 오셔서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각개발의 핵심이 책 읽기 낭독입니다. 지레짐작하여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82 순수의식에서는 감각과 생각이 하나입니다. 감각은 순수의식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현상이나 본질이나 있는 그대로를 감지합니다. 감각은 항상 존재하는지라 지금 여기를 비추어냅니다. 생각은 기억으로 과거를 떠올려 반성하고 심판하고 떠올린 과거에서 미래를 투사하여 유추하고 불안해하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지금 여기를 떠나 존재함으로 순수의식이 아닙니다. 감각은 현재를 감지하고 생각은 지나버린 과거와 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인식 능력입니다. 감각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공간을 감지하면 시간적으로 분열하여 작용하는 생각은 지금 여기를 운행하는 공간으로 편입되어 분리되었던 감각과 생각은 하나가 되어 작용합니다. 생각 위주가 되어 감각의 이론성이 유언성으로 되면서 감각이 분열되고 부실하여 감각은 순수의식을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감각이 순수의식을 회복하면 무한공간이 자리잡혀 과거나 미래에 빠지지 않아 생각의 이원성은 사라지고 감각과 생각마저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동합니다. 공간의 합일로 감각이 활짝 열리고 시간의 합일로 생각이 들어차면 공간과 시간의 합일이 이루어져 순수의식이 됩니다. 순수의식에서는 감각과 생각의 분열이 사라져 하나가 되어 선후가 없이 동시적으로 작용합니다. 공간과 시간이 둘이 아니고 감각과 생각이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본 83 어째서 하나입니까? 무한공간에 가득 찬 광명, 이것이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원입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환한 광명은 빛과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동하면서 시간을 굴리고, 무한한 공간은 부동하여 동하는 것을 터전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간은 정하고 시간은 동하지만 공간 가운데 시간이 있고 시간 가운데 공간이 있어 공간과 시간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정중동이요 동중정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어 우주만유가 형성되고 사람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본 84 영성의 광명과 물성의 광명. 영성의 광명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빛으로 무한의 공간을 가득 채우되 빛의 발원지가 따로 없어 무한 공간 자체가 발원지입니다. 물성의 광명은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와 테두리가 있어서 유한한 공간을 비추는 일정한 크기와 모양이 있는 빛의 발원지가 있어서 밝기가 서로 다릅니다. 영성의 광명은 무한한 공간 자체가 발원지로서 밝기가 다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음미하고 알맞은 신령한 광명입니다. 영성의 광명은 비추되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물성의 광명은 비추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영성의 광명은 쓰고 써도 닳지 않는 무한에너지이고 물성의 빛은 시간이 갈수록 닳아 없어지는 한정된 에너지입니다. 물성의 광명은 눈을 떠야 보이지만 영성의 광명은 눈을 뜨나 감으나 한결같이 보입니다. 물성의 광명은 영성의 광명에 있기에 존재합니다. 영성의 광명이 근원이 되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유지되고 소멸합니다. 영성의 광명이 동하여 물성인 태양의 광명을 만들어 시간을 굴리면서 현상계가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하늘에 가득 찬 영성의 광명을 깨달아 한정된 에너지로 돌아가는 현상의 자기를 치유하고 구원합시다.
한 이치 한 기운, 공간적인 무한성과 시간적인 영원성은 겹쳐져 딱 들어맞아 하나입니다. 바탕인 무한성과 근본인 영원성은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공간을 펼치는 감각과 시간의 원대구미여 뿌리인 생각은 하나입니다. 좌뇌인 생각과 우뇌인 감각은 두뇌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것을 일러 정신 순수의식 제로 에너지라고 합니다. 공간과 시간은 하나입니다. 감각과 생각도 하나입니다. 무한한 공간과 그 공간에 꽉 들어찬 광명인 빛과 에너지는 시간을 굴리는 영원한 원동력으로 하나입니다. 이치는 무한 공간과 광명이 하나라는 이치이고 기운은 광명에서 나오는 한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이치 한 기운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본 86 내량의 좌우 쌍방 연결 통로 개발 좌뇌본유 생각위주에서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내량이 좌뇌의 생각이 우뇌의 감각을 지배하기 위한 연결 통로로만 활성화되어 있고 우뇌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신경의 구조와 통로만 열려 있고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신경의 구조와 통로는 막혀 있습니다. 생각의 지배하에 이원성으로 분열된 감각을 일원성으로 복원시키고 합일시키는 감각개발의 수행을 통하여 우뇌에서 좌뇌로 통하는 뇌량의 연결 통로를 뚫어 활성화하는 것이 두뇌개발의 길입니다. 우뇌본유 감각 유지가 되면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통로가 있어야 생각의 이원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일방 통행에서 좌우 쌍방 통행이 되어야 상황에 따라 감각과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조화롭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좌우 쌍방 통로가 개통이 되고 활성화되어야 제3의 눈, 인당이 열려 활성화됩니다. 아직까지 과학은 뇌량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 밝혀지리라 기대됩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그쳤는가? 진정 싸움이 그쳤는가? 내 안에서 싸움이 끝나자면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를 판단, 평가한, 심판하고 벌주는 시간적인 분열이 끝나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라고 하는 자아의 이원성이 무너져 무한한 공간 가운데 꽉 들어찬 광명을 깨달아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하여 정신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에게 싸움을 걸지 않게 되고 남이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에 말려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격투기 보기를 좋아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여전하게 격투기 보기를 좋아한다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격투기 보기가 좋아지지 않아 더 이상 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보지 않게 되어야 싸우던 성질, 기질,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평화 체질로 바뀌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싸움이 그치고 남과의 싸움이 그쳐도 싸움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이상 싸움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싹이 잘라졌는가? 진정 싸움이 그쳤는가? 깨닫고 난 후에도 보림하여 성질, 기질,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본 88 광명의 하늘에서 본 진공묘유
광명의 하늘에서 보면 진공이란 무한의 텅 빈 공간이고 묘유란 그 공간에 가득 찬 광명입니다. 그러므로 무한의 공간인 진공에 가득 찬 광명은 묘유로서 딱 들어맞아 하나이므로 빛이 곧 무한 공간이므로 색즉 시공이고 무한 공간이 곧 빛이므로 공즉 시색입니다. 그러므로 진공묘유란 광명의 하늘이고 색즉 시공이란 광명이 곧 하늘이고 공즉 시색이란 하늘이 곧 광명입니다.